안녕하세요, 리트 약사입니다. 자, 설탕의 위험성을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액상과당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설탕에 대한 책인지 이게 또 다른 단당류의 또 위험한 성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 들어 이 설탕의 위험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많은 제품에 설탕 무첨가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당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걸까요? 성분을 보시면 떡하니 액상과당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액상과당은 정말 괜찮을까? 자, 액상과당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프로코즈 과당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과당은 딱 이름만 봐도 과일에서 비롯된 것 같죠. 이 과일에는 과당과 또 포도당, 설탕 형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이런 당류들 간에 사실 당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약 설탕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포도당과 비교해도 굉장히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설탕은 과당 프루코즈 한 분자, 포도당 글루코스 한 분자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순수 과당 자체는 단맛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설탕처럼 급격하게 혈당을 상승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포도당은 어쨌든 에너지를 만들려면 세포내로 들어가야 되고 그 세포내의 통로가 GLUT라는 건데 GLUT4는 인슐린에 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당이 세포내로 들어가는 통로인 GLUT5는 인슐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와, 그러면 당뇨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과일이나 액상과당을 섭취하면 좋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과일이라고 해도 아까 포도당도 섞여 있고 설탕도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이 당연히 많이 먹으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액상과당도 사실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70년대 일부 과학자들은 이 과일에서 비롯된 과당이 혈당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 컨셉과 또 콘시럽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꾸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다는 묘안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생겨난 게 액상과당인 겁니다. 액상과당은 영문 약자로 HFCS로 쓰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표기된 숫자들이 있거든요. 이 숫자는 이 과당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HFCS55 하면 과당이 55%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보면 처음에 커피숍에 액상과당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넣으라고 하면 과일에서 추출했으니까 조금 더 내 몸에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사실 기업이 내 몸을 생각해서 해준 건 아니고요.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또 물에 잘 녹는 농점들이 있어서 장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탄산음료의 대부분도 약 50%가 액상과당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과학의 변형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바로 과당의 흡수와 대사의 경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러면 또 그 결과 렙틴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내가 이제 배부르다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니까 적절하게 또 먹게끔 도와줍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인슐린 분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도 생성되지가 않고 음식의 욕구도 그렇게 줄지가 않겠죠. 그러면 마구마구 먹게 됩니다. 또 그렇게 흡수된 과당은 또 거의 대부분 어디 간이나 또는 어디 복부지방에 다 중성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이는 곧 비만을 유발하고 커진 비만세포들은 다양한 염증성 신호인자들을 증가시키고 여기에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겠죠. 자, 액상과당의 섭취율에 따른 비만도의 패턴을 연구한 결과들도 또 있습니다. 자, 과당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들어가는 이제 회로에서 포도당이 거쳐가는 보이시나요? 이 연두색 부위에 있는 회로가 있는데 이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라고 하는 건데 어렵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NADPH라는 것들을 그 과정에서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은. 그런데 과당은 그걸 거치지가 않으니까 NADPH가 잘 안 만들어지겠죠. 덜 만들어지겠죠. 이 NADPH는 보통 이제 항산화효소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글루타치온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코팩터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어려우니까 다 집어치고 어쨌든 산화적 손상이나 체내에서 염증성 대사도 어쨌든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이 풍부하고 좋다는 과일에 왜 이런 과당을 조물주가 풍부하게 넣어줬을까?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데. 자, 과거 우리 조상은 사실 생각해보면 사계절 내내 과일을 섭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일은 추운 겨울에 먹거리가 없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가을에 수확해서 잘 먹고 이 과당이 충분히 간과 복부의 지방으로 축적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겨울에 잘 이용하라고 또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달콤한 음식들로 가득 찬 또 칼로리가 넘쳐나는 이런 가을 나라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일도 뭐 몇 끼마다 몸에 좋다니까 매일 먹고, 정상적인 분들은 물론 적당히 잘 섭취하면 뭐 좋겠지만 어떤 대사증후를 갖고 있거나 망선질환, 뭐 체중을 꼭 빼야셔야 하는 다이어트 분들은 한 번쯤 또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과일은 또 충분한 이점도 있으니까 적절히 잘 조절해서 드시고, 최근 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뭐 탄산음료라든지 또 커피 음료라든지 이럴 때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 액상 과당의 섭취는 분명히 줄이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